어린 영양제는 먹으면 득보다 실이 많다, 의존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먼저 영양제 의존성에 대한 어떤 연구도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어린 영양제가 필요 없는 경우는 3대 영양소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 미네랄이 풍부한 끼니를 매일 드시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린이 영양제의 기본 컨셉은 음식으로 섭취하지 못한 영양소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채워준 역할이 가장 주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히,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부족분을 채워준다면 실보단 득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잘크톤, 켄틴9 헤이올, 마이타민, 텐텐의 주요 성분과 특징을 기반으로 비교 설명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 영양제를 선택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디테일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어린이 영양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가지 주요 제품들을 해보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보실 때 주원료와 부원료의 개념을 아시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주원료는 식약처 공전상의 함량을 충족하는 기능 성분을 말해요. 영양 성분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주성분들이니까요. 제품을 볼 때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요. 부원료는 주원료는 아니지만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의미 있는 함량의 부원료와 그렇지 않은 부원료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1mg 들어가 있는 제품과 100mg 들어간 제품은 함량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죠. 하지만 마케팅적으로 비타민C가 들어가 있다고 은연중에 선전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제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원료도 함량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원료 함량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잘크톤인데요. 우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제품일 겁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잘크톤은 일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음료입니다. 실제로 혼합음료로 등록되어 있어요. 잘크톤 성분표를 보시면 정말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주원료와 부원료, 그리고 의미 있는 함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잘크톤의 주원료는 비타민 B군 4종류와 라이신, 아르기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잘크톤 포르테, M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비타민 B군과 아미노산이 주성분인데요. 이런 주성분으로 1회 제공량당 비타민은 1일 권장 섭취량의 약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한편 인공감미료인 수크랄로즈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섭취할 만한 제품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참, 그리고 잘크톤에 엘레멘, 가레오 등을 함께 섞어서 입맛을 좋게 만드는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입맛을 좋게 한다는 내용은 가레오라는 의약품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가레오는 소화를 도와주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라고 하기보다는 피로회복제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어서 종합 영양제로 나온 나머지 헤이올, 마이타민, 텐텐 3가지 제품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이올 제품인데요.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헤이뮨, 헤이본, 헤이눈 3가지 제품이 단독으로 나와 있고 이 3가지를 모두 합쳐 헤이올이라고 합니다. 먼저 헤이뮨은 면역에 집중한 제품으로 주성분이 멀티비타민과 멀티미네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C, E, B군 4가지, 아연, 철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일 섭취량당 각 요소별 함량을 100%로 맞춰 놓았습니다. 특히 빈혈 예방을 위해 생후 6개월에서 10살까지는 하루 10mg의 철분제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제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철분제가 들어가 있어서 예방적으로 따로 철분제를 챙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한편 아연 함량도 8mg으로 하루 100%를 채웠는데요. 8mg이면 상당히 좋은 함량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2mg, 3mg 정도 넣어놓고 면역력 증진이라고 마케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헤이본 제품은 주원료로 칼슘과 비타민 D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칼슘 210mg, 비타민 D 10마이크로그램으로 약 400IU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칼슘 210mg 정도면 웬만한 어린이 칼슘 단독 제품에 들어가 있는 최대 용량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한편 비타민 D도 어린이 하루 권장 섭취량의 100%를 충족하고 있어요. 10마이크로그램이면 정말 만족스러운 함량인데요. 비타민 D 단일 드롭 제품으로 한 방울에 400IU짜리도 나오는데 이건 그냥 칼슘제인데 칼슘 210mg, 비타민 D 400IU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의 시너지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며 부원료인 마그네슘에 조금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는 마그네슘이라는 연료를 사용해야 돼요. 칼슘의 흡수에 소모되는 마그네슘을 보충해주기
주기 위해 부원료지만 90mg으로 높은 함량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라 생각되네요. 한편 마그네슘은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수면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장과 발육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 호르몬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가진 경우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잘 못 자는 아이들의 수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그네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헤이 눈 제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주성분으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데요. 눈 건강에는 루테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아이들의 눈 건강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눈이 건조해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루테인의 주 기능성은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 색소의 밀도를 유지시켜준다이기에 아이들의 눈 건강에는 적합한 기능성 원료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눈의 건조함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비타민 A만으로 약 700IU 정도 들어있습니다. 한편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부원료로 오메가3가 들어갑니다. DHA와 EPA 함량이 456mg입니다. 아이들이 먹기에 적당한 넘치지 않는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오메가3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뭘 체크해야 될지 아시죠? 먼저 가장 중요한 아이포스 GOED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원료를 GC 리버의 비보메가를 사용하고 있어서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제품이었고 RTG 오메가를 사용했으며 추출 방법 또한 핵산과 같은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분자증류 방식으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온 변질에 대한 우려도 GC 리버라는 좋은 회사의 원료라서 안심할 수 있겠네요. 일단 각각의 제품 모두를 섭취해도 중복되는 성분이 없어서 소비자의 선택에 피로감을 줄여줬다는 부분이 좋은데요. 부모님들의 고민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서 요즘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실감이 났습니다. 정리하자면 함량과 성분 그리고 원산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만든 제품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세 번째로 분석할 제품은 마이타민인데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마이타민의 주성분은 비타민 B 5종과 아연 2.8mg입니다. 나머지는 부성분이고요. 비타민 B2의 함량인 1.5mg보다 더 적은 함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마이타민도 헤이올 제품처럼 비타민 B군 5종이 1일 권장 섭취량의 100%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연 2.8mg으로 헤이뮨의 8mg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한편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부원료의 함량을 계산해 본다면 여기에 비타민 B2가 적혀 있고 1.5mg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밑에 적혀있는 아미노산들은 정말 극미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간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한편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위생적이며 GMP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 기본을 충족시킨 제품인 것만큼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텐텐인데요. 우선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A, D, E, C B군 6종,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 등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성분으로 보면 정말 꽉꽉 채운 제품인데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으로는 칼슘과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이 정말 극소량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한편 비타민 A의 함량이 한정당 1000IU나 들어가 있어서 과량 섭취할 위험이 큰데요. 한정당 1000IU면 상당히 고함량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인 NIH의 상한 섭취량을 보면 4에서 8세 기준 약 3000IU, 9에서 13세 기준 약 5600IU, 14세에서 18세 기준 9200IU입니다. 그러니까 4살에서 8살 사이에는 3알, 9살에서 13살 사이에는 5알, 14살부터는 9알 이상 드시면 간이나 신장 독성이 발생할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한편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하루 권장량 기준 당류 10g으로 하루 당류 섭취량의 약 30%를 충족시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물엿, 정제백당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정말 답니다. 또한 캐러멜 타입이기 때문에 충치 유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분의 구성과 가격이 나쁘지 않다 보니 가성비 좋은 몇 안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만약 뭘 먹어야 할지 어떤 조합을 줘야 할지 애매하신 분들이라면 필수 영양소 12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헤이올 제품을 스탠다드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식생활에서 부족할 수 있는 필수 영양소 모두를 충분한 양 채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가성비도 좋습니다. 이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든지 키즈 영양제를 고르신다면 꼭 체크해야 될 디테일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테일은 각 성분의 원산지인데요. 요즘 소비자들의 수준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매체 덕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영양제를 만들 때 성분 하나하나 원산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원료별 원산지나 품질에 따라 같은 제품이더라도 원료 자체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의 경우에는 중국산 원료와 영국산 원료의 가격이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원료의 품질이 달라지겠죠. 물론 어린이 영양제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을 드시던지 반드시 원산지 체크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아예 안 된 제품들도 많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로 반드시 GMP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외의 대부분의 제품이 GMP 인증이나 건강기능식품 인증이 안 된 제품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언급하고 갈까 합니다. 우선 GMP 마크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 제품이 제대로 된 공장에서 깐깐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지표이기 때문이고,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는 이유는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GMP나 안전성, 기능성이 당연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포장 방법과 재질을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일단 통에 우르르 들어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공기에 의해 산화될 위험이 높고 제품의 변질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위생적으로나 보관 상태 면에서 더 좋겠죠. 한편 포장 재질이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 검출 시험을 통과한 제품인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모든 제품을 리뷰해드리기는 어려우니 꼭 제품마다 포장 재질의 검출 시험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조사나 회사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캔틴9 제품은 이 두 가지 모두 합격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영양제 포장지에서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이 검출된다면 안심하고 먹을 수는 없겠죠. 네 번째로 아이들의 관점에서 제품을 만들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어린이 영양제에 대해서 리뷰해보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매일 먹을 만큼 과연 건강한 제품일까? 또는 까먹지 않고 내가 매일 먹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많은 어린이 영양제 제조 회사에서 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어린이 영양제는 물로 삼키는 알약이나 정제 형태보다 추어벌 타입으로 최대한 맛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때문에 단맛을 내기 위해 당류나 다양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 영양제는 쉽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맛을 내기 위해 어떠한 당을 사용했고 불필요한 첨가물은 없는지, 그리고 계속 아이들이 섭취할 때 무해할지입니다. 찾아보니 캔틴9 제품은 3가지 제품 모두 2포씩 다 섭취해도 약 45kcal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는 어린이 1일 칼로리 기준치 약 1800에서 2000kcal의 2.5% 수준인데요. 밥 2숟가락 정도의 칼로리입니다. 3가지 제품의 하루 섭취량을 모두 합친 양이라 했을 때 정말 적은 함량이에요. 한편 통에 들어가 있는 제품의 경우 낱개로 들고 다니며 먹기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 또한 개별 포장된 제품이 간식처럼 되어 있어서 편의성 면에서 도 좋을 것 같네요. 정말 긴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키즈 영양제 고르는 기준들과 유명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함량, 성분별 원산지, GMP, 건기식 마크, 맛과 편의성, 여기에 더해서 꼼꼼한 소비자라면 포장 재질까지 비교해보시고 주원료와 부원료, 특히 부원료 중에서도 의미 있는 함량인지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들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바라봐야 하는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앞으로 더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큰 그림 그리는 약사 오약이었습니다.